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의심받고 있는 멧돼지가 수확철 민가를 활보하면서 농작물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20여일 앞두고 투표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번 투표운동에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창원에선 부마 항쟁을 기억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비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 설계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7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의심받고 있는 야생 멧돼지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수확철인 요즘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가 민가를 활보하면서 농작물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양산의 한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튀어나옵니다. 멧돼지! 멧돼지와 부딪힌 차량은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양산의 한 농가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집 앞마당까지 드나듭니다. 노는 멧돼지 발자국으로 엉망이 됐고 벼 나달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인근 배추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민가까지 내려와 이렇게 배추밭을 모두 망쳐놨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도 좀 망각하니까. 묘지를 훼손하거나 학교 앞에도 나타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보하는 멧돼지. 겨울을 대비해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수확철 먹잇감이 많은 민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생 멧돼지들이 염분 섭취 때문에 아마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논둑이나 이런 데 파가지고 지렁이도 좀 잡아먹고 단백질 섭취를 하니까. 실제 지난해 양산 지역 멧돼지 출몰 신고는 모두 422건.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수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의심받으면서 지자체는 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1일 양산 동면의 한 도로가에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복되는 가을철 멧돼지의 잦은 출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지역 농가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난 6년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찬반 갈등이 다음 달 열리는 주민투표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투표운동은 시작됐고 표를 얻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식적인 투표운동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안 추진 찬반 양측은 선거 사무실 개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양측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안 추진 측은 2만여 명의 연합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홍보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집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지지하는 연합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별로 조를 짜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통한 연설, 홍보 팜플렛, 가두 행진,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전 측은 현재 구치소 부지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투표운동 참여를 높여 구치소 대체부지로의 이전 당위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존 그 간접 홍보에서 이제 직접 국민들을 만나 뵙고 맨 지역과 업지역을 나누어서 특별히 먼저 업지역을 상대로는 가가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맨 지역을 거점으로 현수막이나 방송 장비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선거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 투표운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개별적인 투표운동은 자유롭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제외됩니다. 또 투표운동에 따른 비용 보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홍보 차량의 수나 팜플렛 등의 홍보물 개수에는 따로 제한을 두진 않지만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5개 집회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장님도 공직선거법상에 투표운동 못 하는데 이제 이장님들은 이제 주민투표법상에 투표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공직선거에서는 호별 방문 자체가 금지가 되는데 그 주민투표법상 주간에 8시부터 8시 사이에 호별 방문은 가능합니다. 방법에는 가급적 자유가 많아요.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를 결정할 주민투표의 사전투표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16일 진행됩니다. 본투표까지 마친 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죠.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이지만 가장 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평가와 기록 등에서 소외돼 온 것도 사실인데요. 기념일 지정에 힘입어 창원에선 다소 소외된 지역 민주 역사를 알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청의 공식 SNS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곳에는 의미 있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장을 시작으로 각 과에서 때론 동에서 부마 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기념일이 지정이 되면서 다 너무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직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SNS 릴레이를 좀 많이 좀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창원에선 부마항쟁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본청과 구청에서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졌다면 부마항쟁의 중심지였던 마산에선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오동동 문화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1979년 타오른 시민항쟁을 기억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생생함을 담은 자료는 유신 체제에 강력하게 저항한 창원 시민의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학술대회와 영화제, 백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소 소외된 부마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우리 마산 쪽의 주민들만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됨에 따라서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좀 널리 알려나가는 이런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려는 움직임, 40년이 흐른 창원에서 다시 새겨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까요? 국내 4개 항만공사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한식 기자입니다. 열의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20대 예비 청년 창업자.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설명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이 때문에 발표 방식도 젊은 층 특유의 끼와 재치가 넘칩니다. 허를 찌르는 전문가들의 질문에도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케어를 해야 하는, 개별화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렇게 국내에서 작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시장성을 저희. 해운과 항만,
물류 등 해양과 관련한 청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대회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습니다. 30개 팀이 출전해 예선을 통과한 8개 아이디어가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컨테이너 선정 모델링과 해양 레저 관련 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물류 추적 시스템 구축 등 해양산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박 2일로 진행된 본선 대회에서는 기술거래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들의 자문이 더해지면서 추상적이었던 아이디어는 구체화됐습니다. 예비청년 창업가들은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아이템으로 가다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합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흐지부지한 생각에서 좀 더 생각이 정립된 것 같아요. 본선 평가는 전문가 외에도 50여 명의 시민 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공정성은 물론 발표된 아이디어가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팀이 실제 창업을 할 경우 사무실과 창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 또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본선에 선정된 8개 아이디어 가운데 영상 처리 기반 해양 방제 로봇을 비롯한 4개의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금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비구름대 영향으로 남해안부터 금요일 새벽 비가 시작돼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이번 비는 토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20에서 60mm, 경남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2020년부터 기본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 정부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비에 15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서울에서 거제까지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광산업뿐 아니라 항공, 해양 플랜트, 조선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타워 건립 사업을 전시 행정과 혈세 낭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도 토건 사업으로 치적을 세우려는 전임 자유한국당 시장들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회에서 이순신 타워 용역 예산을 힘의 논리로 통과시키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허 시장은 무엇이 진해 발전을 위한 것인지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아닌 득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26일 열린 아닌 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음 달 17일 공판 준비를 마무리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에서 27일 오후 2시 일제강점기 김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해의 근현대사란 주제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부산 경남 역사연구 모임인 부경역사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차철욱 부산대 교수가 당시 장유의 농민이었던 김영순의 일기를 통해 농민들의 일상사를 전달하고 전성현 교수는 일제강점기 김해읍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전지 적용 원유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은 기존 발전기 엔진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대체한 것으로 발전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독일 선급으로부터 선박과 기술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검사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한 달 내 폐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김해 회연동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서비스 문제를 해결해온 회연지기 프로젝트가 민관협치 우수사례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회연지기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시민 회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생활공구 110여 종을 대여하는 공구 백화점을 바탕으로 오래된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60mm,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릴 전망이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